조선대 의대 2학번 맞으시죠? 네, 2학번입니다. 그럼 그동안 2020학년도 수능, 2021학년도 수능, 2022학년도 수능 다 보셨나요? 네. 그 결정을 하셨을 때 주변 부모님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대놓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미친놈이었죠. 영어 1등급이셨습니다. 영어 틀리셨습니까? 네, 영어 만점은 아니었고요. 3년 내내 영어는 EBS 인강만 들었는데 오. 그분이 좀 많이 잘 짚어주셨어요. 주혜연 선생님. 네. 아하, 주혜연 선생님이었군요. 쭈쌤 덕분에 영어 1등급. 덕분입니다. 절대 사랑합니다. 아니 그 아내분이 있는데 약간 좀 제가 다르게 미안합니다. 아차차. 예. N수의 신 31화입니다. 지금 저는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의 31화 주인공 역시 30화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합격생의 스토리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과학고에 이어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었다고 하는데요. 더욱 믿기 어려운 점은 작년 최종으로 의대를 합격하셨는데 그때 당시 그의 나이는 무려 44살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N수의 신 주인공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가시죠. 오늘의 주인공 곽영호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 N수의 신 31화 주인공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N수의 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5살에 의대에 합격한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2학번 신입생인 곽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45이 맞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N수의 신 기존의 30화까지의 사연 중에서 최고령자이십니다. 저희가 사전적으로 질답받은 바로는 과학고를 일단 나오셨다고 하는데 과학고 입학 당시 연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94년도 지난 세기네요. 저는 95년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탄생했던 연도와 좀 유사할 것 같은데 그 당시가 맞나요? 네, 제가 고1일 때 처음으로 수학능력평가 시험이 시작된 해입니다. 그렇다면 영호님은 이제 학력평가 흔히 말하는 그 세대가 아니라 수능 초기 세대로 좀 명명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스스로 좀 수학과, 좀 재능이 있었나요? 재능이 있었죠. 수학과학을 약간 취미처럼 좋아했었어요. 약간 이해는 하실 수 없을지 몰라도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게 너무 즐거워서 그것만 공부한다든지 약간 수학과 과학에만 너무 집중하는 그런 학생이긴 했습니다. 실례지만 부모님이나 주변에 좀 신지분들도 이과 출신의 분들이 좀 많나요? 많죠. 많이 많습니다. 생명의 유전인 것 같습니다. 네. 영호님.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과학고에 입학하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과학고인지 좀 공개가 가능할까요? 충남과학고라고 하고요. 예. 제가 1기 졸업생입니다. 1회 졸업생. 충남과학고 내에서 성적은 좀 어떠하셨나요? 그 내신 성적은 되게 보잘것이 없더라고요. 과학고 내에서의 내신 성적? 네, 왜냐하면 어차피 내신이 대학을 가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가요? 예, 카이스트 시험도 그냥 시험만 잘 보면 됐고 네네. 수능을 보고 일반 대학을 갈 때도 내신 상관없이 그냥 수능 점수로만 내신을 대신해 주던 시절이었어요. 그렇다면 과학고 내에서 학교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열성적으로 듣는 학생들이 좀 적었겠네요? 그래도 네. 열심히 들었죠. 본인들 좋아하는 것만. 대입에 있어서 굉장히 좀 혼란식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세요? 사실 선생님들도 참 어려우셨겠다 싶은 게 그러니까 수능이 이제 아주 초창기라서 94년, 95년, 96년 매해 수능의 방법이 바뀌어 오고 있었고요. 네. 1년에 2번 보던 시절도 있고 게다가 또 선생님들은 2학년을 마치고 카이스트를 가야 되는 친구들을 위한 공부도 또 별도로 시켰어야 되기 때문에 카이스트 준비를 시키면서 수능에 대한 준비도 하고 이러다 보니 아마 엄청 힘드시지 않았을까. 그럼 영호님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충남과학고 내에서 어떤 학교, 어떤 학과를 내가 진학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나요? 저는 물리학자가 꿈이었어요. 천체 물리학. 초등학교 때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 계속 물리학자였습니다. 그 예전 얘기들 좀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의대를 진학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됐지만 예전에는 뭐 물리학과
이런 과가 공부를 정말 제일 잘하는 학생이 진학하는 이런 학과로 좀 여겨졌던 그 시절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시절이었나요? 그렇죠. 저 때 수능 때 수석한 친구도 아마 물리학과를 갔을 거예요. 그냥 수석을 하면 네. 물리학과. 99년도에 처음으로 만점자가 나왔을 때 그 네. 친구도 물리학과를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호님도 물리학과 진학에 성공하셨나요? 집안에서 좀 반대가 많이 심하셨습니다. 아. 예, 아버님이 자연대 쪽에 이제 기상학 쪽을 하셨던 분이라 네. 교수셨고요. 자연과학은 배가 고프다라고 하면서 너는 돈을 잘 버는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당시에? 하셔서 예. 그래서 의대 진학을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 나는 안 간다. 서울대 내에서 물리학과를 가겠다라고 했더니 극렬한 반대를 하셔서 타협을 좀 하게 됐죠. 타협을. 그래서 영호님도 그 바람에 따라 좀 서울대 진학에 성공하셨나요? 예. 실제로 서울대 어떤 학과에 재학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전기공학부를 합격했습니다. 그럼 그 학과에 대해서 진학을 하고 어느 정도 만족을 하셨나요? 첫날 첫 시간에 학과장님의 소개를 듣고 나서 사실은 그 학과가 너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개를 하셨나요? 예. 딱 오셔서 하신 얘기가 당신들은 여기에 와서 사이언티스트가 될 게 아니다. 이론을 연구해서 예. 완벽한 그런 수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당신들은 엔지니어다. 결과물이 좋아야 된다. 이거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우리 학과에 임해라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나는 계속 연구하고 발명을 해내는 그런 진짜 과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이 공대의 일원이 되겠구나. 그렇죠. 저는 그 당시로서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수능을 좀 많이 잘했었거든요.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수능을 좀 많이 잘했다고 거의 전국권? 그죠. 그 당시에는 이제 0점, 1점 막 이런 식으로 점수 차이를 되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1등부터 뭐 한 7, 80만 등까지 등수를 다 나눠줬어요. 내가 몇 명 중에 몇 등이다라는 걸 알려줬었거든요. 등급이고 100분위가 아니라 네가 전체 인원 중에서 몇 등이야. 그때는 그 등수가 바뀌어서 나왔나요? 성적표? 아예. 1997학년도 수능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의 수능 좀 분위기가 어땠나요? 그때가 제가 알기로 역대급 불수능? 지금까지 그때 이상의 불수능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채점을 마치고 많은 친구들이 막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에 400점 만점에 한 300점 정도만 맞아도 서울대나 의대를 갈 수 있는. 그러면 전국 1등이 만점은 고사하고 뭐 350점대 이랬나요? 370 몇 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370점대. 네. 불수능으로 회자되는 2000년대 시험이 지금 좀 있는데 1997학년도 수능 직접 봤던 영호님 피셜 정말 핵 불수능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수능을 좀 쳤다고 하시는데 고득점을 획득하셨나요? 350점대였고 350점대요? 네. 아까 전국 1등이 370점대였을 것이다 추측을 하셨는데 전국 등수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과 기준 94등이었어요. 전국에서? 예. 전국 100등 안에 드신 거네요? 그죠. 그럼 다시 또 다른 공부를 하셨나요? 아니면 일단은 대학교를 졸업하는 데 좀 집중하셨나요? 그때부터 약간의 반항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 물리학자라는 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꿈이었던 거죠. 그거에만 매몰돼서 10년 가까이를 살았는데 갑자기 그게 꿈이 꺾이니까 그때부터 아마 사춘기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사춘기. 학교를 안 나가기 시작했고 전설의 오레프를 못 받아봤어요. 0.01까지는 받아봤는데 하나를 D-를 주셔가지고 교수님이 정말 흔히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목격한 천재들의 스토리입니다. 결국 하나 꼬이고 반항이 시작되면 all or nothing 다 던져버려요. 실례지만 뭐 하고 노셨나요? 그 당시가 그 PC방이 처음 생기던 그 시절이군요. 녹두거리라고 하는 신림동 네. 고시촌에 살았는데 전국 최초의 PC방이 고시촌에 생겼고요. 전국 최초의 보드게임방도 그 고시촌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노셨나요? 술도 엄청 먹고 게임도 엄청 많이 하고 막 게임을 최장 60시간 해본 적이 있어요. 60시간이요? 네, 2박 3일 동안 친구랑 둘이서 PC방에서 잠 안 자고. 혹시 스타크래프트를 하셨나요? 유명한 게임이 아니었어요. 유명한 게임이 아니었는데 그냥 둘이 RPG 게임이었는데. 그래도 향수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혹시 사실 게임 이름도 까먹었어요. 그래요? 둘만 알던 게임? 그 정도? 그 정도로 별로 인기 없는 거였는데 꽂혀가지고 네. 2박 3일 게임하고 둘이 헤어져서 집에 가서 한 48시간 자고 근데 그게 평일이었으니까 학교를 안 갔겠죠. 역시 공부를 잘하고 천재적인 재능이 있던 분들은 공부를 안 할 때는 정말 다른 거에도 미친 듯이 빠진 듯한 그런 경향을 보여주네요. 영호님, 이제 대학교 졸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땐 또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이제 복학하고 나서는 사실 딱히 할 것도 없고, 정신 차려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니까 예. 한 1년 정도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네. 그 다음에는 막 그 보드게임 사업 하겠다고 갑자기 친구랑 같이 하다가, 예. 그거 안 되니까 갑자기 졸업할 때쯤 아나운서를 갑자기 해보고 싶다. 그때 막 흔들리네요. 근데 이제 아나운서 시험 딱 떨어지고 나서 이제 졸업은 한 상태였고요. 예. 아차 싶은 거죠. 순간 백수가 된다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네. 취직 자리를 알아봐서 회사를 취직을 하게 됐고, 그렇게 쭉 이제 17년을 회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분투하고 있는 20대 중후반의 우리네 삶과 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종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대기업, 이런 곳에 좀 입사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대기업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다고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있던 회사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SI라고 해서 예. 기업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사내에서 이메일도 쓸 거고 안에 게시판도 있을 거고 예.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주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IT 회사에서 이제 프로그래머로 입사를 했고요. 예.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팀장님이 이제 좋게 보셨는지 저를 약간 다른 데로 돌리셔서 그때부터 약간 기획적인 일을 주로 하다가 예. 재무 쪽도 담당을 해서 재무 일도, 그래서 IT에서 시작했지만 경영으로 가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했죠.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또 회사원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심정을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좀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냥 무심코 그 안에 젖어든다라고 할까요? 사실 여기에서 되게 성공하고 싶어서 되게 열심히 달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약간 그런 입장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여기 만난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한 해 한 해 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더 이상 다른 길을 생각해볼 엄두가 나지 않을 나이가 점점 되어가더라고요. 영호님, 이 뒤에 붙여져 있는 사진을 보니까 좀 사랑스러운 따님이 계신 것 같은데, 따님의 지금 나이가 몇 살 정도 될까요? 올해 5살입니다. 올해 5살. 그렇다면 혹시 따님이 생기는 과정에서 지금 이 영호님의 선택, 대학교 신입생이 된 과정으로 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결정적이었죠. 둘이서만 살다가 이제 41살에 나왔는데 아이를 덜컥 낳고 나서 보니 딸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면서 순간 아찔해지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느낌이었죠? 41살에 이 아이가 1살이니까 이 아이가 20살이 돼서 대학에 갈 때는 저는 60이 되겠더라고요. 예. 그러면 곧 은퇴를 해야 될 나이가 된 거죠. 직장 기준으로? 직장에 제가 계속 다니고 있다면 이 친구 학비가 직장에서 나올 텐데, 제가 만약 은퇴를 해버리면 이 친구 학비부터 해서 생활비, 나중에 이 친구가 충분히 독립할 때까지 내가 그런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20살 뒤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는 거죠, 자녀의. 20년 뒤의 상황을. 이걸 해결할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그럼 60살이 되게 은퇴하기 전에 큰 돈을 벌 수 있게 한번 해보자. 또 다른 하나는 그 이후까지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 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방법은 할 수 있는 게 이 회사 내에서 임원을 달고 큰 성공을 거두는 것, 아니면 이 관련된 쪽에서 뭔가 사업을 해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큰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 특히 이제 임원으로 성공한 분들을 제가 많이 모셨는데, 임원분들의 삶이 어떤지를 제가 봤거든요. 가족들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의 매일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그 일이 충분히 굴러갈 수 있는 정도로 엄청난 책임을 지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영호님은 그걸 진짜 눈앞에서 얘기를 듣고 다 보신 상황이었던 거죠.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 수십, 수백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임원이 되는 건 정말 단 한 명? 이 정도의 비율이니까. 그러니까 생각외로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성공 확률도 쉽지 않은데 그마저도 또 가족과 멀어지고, 그러면 좀 길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다른 곳으로의 이직도 고민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하던 일이 이직을 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획이라고 하는 일이 해당 회사를 벗어나서 다른 회사로 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회사에 특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직 자체도 또 힘들어지고 사업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아예 또 다시 또 새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또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와이프랑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죠. 그때 이제 생각난 아이디어가 수능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펜을 들 수 있는 나이대까지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전문직을 좀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죠.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의 20년 뒤의 미래를 생각해서 정말 예전에 봤었던 수능을 지금 다시 도전한다는 생각은 도대체 몇이나 할 것인지 정말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지금의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영호님, 그래서 그 결정을
한 몇 년도에 최종적으로 좀 내리게 되셨나요? 2018년도에 아이가 태어난 해에 제가 정말 심하게 바빴거든요. 주말에도 매일 출근하고, 그래서 그 1년 동안 아이와 제 사랑하는 와이프를 만난 날이 셀 수 있을 정도라고 느껴질 정도로 집에 거의 못 들어간 나날을 보내고 나서 약간 현타와 함께 2019년도 3월에 결정을 했습니다. 2019년 3월이면 사실 그해 수능은 2020학년도 수능에 해당되는데 조선대 의대 2학번 맞으시죠? 네, 2학번입니다. 그럼 그동안 2020학년도 수능, 2021학년도 수능, 2022학년도 수능 다 보셨나요? 네. 슬픈 실패의 역사가 있죠. 그 결정을 하셨을 때 주변 부모님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대놓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이 미친놈이었죠. 직장을 또 관둘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사실 저는 예. 이제 엄밀히 얘기해서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휴직으로 예. 들어가는 부분이고 안전장치를 저는 두고 간 거죠. 이제는 반수가 기존 대학교를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회사를 걸어놨습니다. 회사 직원분들은 알고 있었나요? 이 선택을? 네. 사실은 본래 수능을 보면서 휴직을 한다는 게 회사의 이 원칙에는 맞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팀장님께서 그 당시 오케이 해주셨고, 당시 제가 이제 전무님 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전무님도 다행히 쿨하게 보내주셨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사내에서도. 그죠. 사실 제가 그 당시에는 나름 거기에서 핵심 멤버였기 때문에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네. 그래 네가 한번 뭔가 삶에 도전을 해보겠다면 해봐라. 내가 그만큼 너를 좋아하니까 라고 해주셔서 정말 고맙게도 저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만큼 회사 생활을 성실히 임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이별에 있어서도 담담하게 좀 받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영호님, 그러면 이제 첫 수능 정말 막막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를 좀 시작을 하셨나요? 최초의 목표는 한의대였고요. 사실 의대는 될 거라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한의대로. 와이프가 좀 수능을 알아서 좀 나이 들어서까지 수능을 좀 보았거든요. 아내분이? 예. 아내분은 어떻게 한의대를 좀 준비를 했었어요. 최근에 좀 됐죠. 결혼하기 전이니까. 혹시 최종적으로 한의대 진학을 하셨나요? 아니요, 못했습니다. 본래 사범 계열을 나와서 졸업하고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해서 수능 졸업하고 나서 쭉. 이미 아내분이 N수의 신이었네요. 네. 사실 좀 전염이. 그렇죠. 그 학창시절 이후의 수능 트렌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내분이 좀 그나마 알고 있었겠고, 그래서 뒤이어 시작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진 않았다. 그 예전에 그 초기 수능과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변화는 뭐였나요? 완전히 달랐죠. 우선 저는 전 과목을 보던 시절이었고요. 사탐, 과탐을 모든 과목을 배워서 모든 과목이 다 수능에 나오는. 그래서 공부량에 있어서는 5과목만 공부하면 되고 5과목만. 그리고 수학도 범위가 줄었으니까요. 결정적으로 좀 차이가 느꼈던 게 이른바 타임 어택. 시간에 쫓기셨나요? 그죠. 이 30분 안에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암기력은 나이가 들더라도 크게 줄지를 않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외워는 져요. 예전에 정말 와 이게 풀었다면 지금은 저도 모르게 이러면서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 당시엔 뭐 가형이었을 테고. 가형을 준비했다가 네. 9평을 봤는데 수학이 100분위가 74가 나왔어요. 14%? 택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과감히 나형으로 바꿉니다. 한의대는 나형으로 갈 수 있거든요. 나형으로 갈 수가 있죠. 최고 점수를 맞아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가형보다는 또 나형이 엄청 편하니까요. 네, 그렇게 바꾸고 이제 근데 과탐은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물리학자가 되고자 했었기 때문에 과학탐 선택이 그럼 물리? 물원, 화원을 선택을 했었죠. 나중에 와이프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생지하지 이러셨죠. 그렇죠. 역시 아내분은 정확히 현재 생지하자 트렌드를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영호님, 그래서 최종적으로 첫 해 성적 대강 기억나십니까? 100분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어가 94. 2등급이었을 것 같고요. 네, 나형은 만점을 받아서 100이었고요. 예. 과탐이 둘 다 82? 3등급?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거 할만 하겠다? 40대인데 폼 살아있네? 이런 느낌 받으셨나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구나. 하지만 수능의 정책이 계속 바뀌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책이 바뀌는 거는 저는 사실은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힘들 테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랜만에 수능을 도전한 분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좋아. 2021학년도 수능, 20 수능보다는 조금 성적이 높아지셨나요? 그 해에는 명백하게 제 실수로 실패를 했어요. 실패의 원인이 바뀐 수능에 제가 적응을 못한 거였어요. 20학년도와 21학년도의 수학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면 킬러와 준킬러 사이의 변별력이 줄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캐치하셨네요. 가장 후회됐던 게 그 마지막 100일 남겨놓고 페이스 조절을 한다고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것만 너무 신경을 썼던 거예요. 준킬러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뎌졌군요. 예, 끝까지 계속 문제를 독하게 풀었어야 되는데 마지막 해에는 그 시기가 완전히 달랐죠. 이제 작년 2022 수능은 이제는 통합 선택형 수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 국어 선택 뭐 하셨나요? 언어와 매체를 했어요. 언어와 매체를 하셨고 수학은 미적분 하셨습니까? 기하를 하셨습니까? 기하로 했습니다. 기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언어도 그렇고 기하도 그렇고 둘 다 선택의 이유가 시간. 푸는 속도가 느리니까 시간을 확보하자. 그 두 번째로는 공부량. 기하가 압도적으로 공부량이 적어요. 이렇게 들어봐도 영호님의 공부법 너무나도 또 궁금해지는데 일단 최종 성적 및 공부법에 관해서는 조금 자리를 옮겨 저희가 좀 들어봐도 네. 될까요? 영호님, 아무래도 오늘 편이 좀 특별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긁어 모을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좀 긁어 모아봤습니다. 일단은 작년 수능 성적표가 제 앞에 있는데요. 국어 99% 1등급. 이러면 몇 개 틀리셨나요? 아마 4개? 그러면 원점수 기준으로는 80점대 후반을 맞으셨고요. 역시나 수학도 100분이 98%의 1등급을 획득을 하셨고 영어 1등급이셨습니다. 영어 틀리셨습니까? 네, 영어 만점은 아니었고요. 3년 내내 영어는 EBS 인강만 들었는데 오. 그분이 좀 많이 잘 짚어주셨어요. 주혜연 선생님. 아하, 조현 쌤이었군요. 제가 또 콜라보 한 적이 있습니다. 쭈쌤 덕분에 영어 1등급.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아내분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다른 우리 수험생들이 사랑합니다. 약간 좀 제가 다르게, 미안합니다. 아니, 영어 제가, 사랑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좀. 아차차. 예. 올 1등급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 공공의 적은 화학 1이었는데요. 100분이 78% 3등급이었습니다. 지구과학 1, 100% 1등급입니다. 만점인가요? 네, 만점입니다. 본격적으로 국어부터 어떤 식으로 공부하셨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작년 수능, 지금도 기억나는데 프레턴 우드 체제, 그리고 헤겔, 거의 난해한 지문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거기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1등급을 획득하셨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공부 방법, 뭐가 있었을까요? 저희 와이프가 처음 수능을 준비할 때부터 무조건 마르고 닳도록으로 해라. 와이프가 국어교육과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은 아니었고요. 이제 사범 쪽 교육을 받아서 네. 국어 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책이 최고였던 거죠. 그렇게 와이프 말을 안 듣다가 드디어 마지막 해에 수능 마치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작년에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교재를 만나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포스트잇 같은 것도 좀 붙여놓으셨네요? 네. 이걸 읽는 순간 머리가 이렇게 망치로 맞은 것처럼 깨달음이 왔어요. 이찬희 선생님의 지로는 수능 국어는 해겔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철학 문제가 아니고 공학 문제가 아니고 국어 문제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선했고 그 방식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문제를 접근할 때 접근 방법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지문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이 짧은 지문 안에서 이 해당 지식을 배워서 그걸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모르는 용어, 개념 그거를 이해하지 말고 그 개념 간의 문장 안에서의 관계도를 그려라. 선지에 있는 문장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하라. 효과가 있었나요? 엄청납니다. 사실 이 비문학 지문 요약은 직장인들한테도 시키고 싶어요.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성적 향상을 이룬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훨씬 더 믿음이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학과 관련한 공부법도 정말 궁금한데요. 아이패드에 좀 수학과 관련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수학 기출분석 버전 3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모든 공부는 주변 지인 아니면 뭐 저도 과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과외를 하는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항상 목차부터 보라고 하거든요. 정확히 내가 이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는지 범위를 알아야만 그 범주 안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만 공부가 좀 가벼워지거든요. 새로운 문제라고 해도 이게 여기 있던 건데 내가 그냥 못 푼 거구나 라고 알면 두려움이 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모의평가, 특히 6평, 9평, 수능에 대해서는 각 목차 유형별로 그걸 모아봤어요. 그 작업을 스스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기출들을 살피면서 본인 스스로 정리를 해나가셨다는 건가요? 와, 이거를 캡처를 하고 이 문제에서 필요한 어떤 본질적인 공식들을 또 위에 한 번 더 정리하고. 그렇죠. 이러면 진짜 어느 정도 수능 문제가 좀 보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가령 6모나 9모에서 기존에 안 나왔던 패턴의 문제를 준킬러 같은 데다 쓱 찔러 넣은 다음에 그 문제 반응이 괜찮으면
거기에다가 한 단계를 앞뒤로 붙여서 킬러로 바꿔서 내신다든지 이런 패턴들을 제가 몇 개 좀 봤거든요. 그래서 육모, 구모가 되게 중요하다. 이 정도면 실제 수험생의 입장보다도 강사의 입장이 돼서 문제 출제는 어떻게 할까까지 접근하고 수학을 또 보셨던 것 같습니다. 화학 1 기출 분석도 똑같이 범위 나눠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분석을 화학도 하신 건가요? 예, 수학이랑 탐구 영역은 다, 뭐 전 과목 다 했습니다. 와, 이 표도 하나하나 캡처해가지고 그리고.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잘하면 문제 번호도 맞추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 정도로 분석을 하면. 근데 화학이 원래 잘하셨다가 지금 당일날만 좀 미끄러진 걸로 제가 들었는데 좀 방심을 하셨나요? 아니면 좀 멘탈적으로 무리가 있으셨나요? 사실 수능 당일날 그 준비 사항에 대해서도 많이 올려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네. 진짜 이렇게 훅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챙겨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졸음 방지를 위해서 점심을 적게 먹었거든요. 예. 그 배고픈 열량만큼을 그 사이에 채웠어야 되는데 그 전해에는 초콜릿 같은 거는 옆에다 둬도 크게 뭐라고 안 하셨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유독 선생님이 초콜릿도 사탕 아무것도 올려놓지 마. 이게 저도 그 수능 시뮬레이션 때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감독관 바이 감독관 그 적혀있지 않은 사항은 그때 멘탈이 순간 탁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긴장이 되는 바람에 시계도 잘못 봤어요. 화학은 35분의 시작인데 제가 30분 시작으로 착각을 한 거죠. 실제로는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시간을 딱 보고 제가 15분이 지났다고 착각을 한 거죠. 지금 2페이지인가 풀었는데 15분이 지나버린 거죠. 진짜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아무것도 안 보이고. 결국에는 마지막 페이지를 못 풀었어요. 화학은 거의 항상 1등급이었거든요. 이 성적표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 뒤에 영역이 지구과학 1에서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멘탈이. 이거를 걷어가는데 이 과목은 100% 무조건 망했다. 본래 2번까지 볼 생각이었는데 2번째 너무 실수한 게 보였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3번째를 들어간 건데 더 이상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마지막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시계를 잘못 봐서 초콜릿 하나 못 먹었다고? 근데 그냥 이대로 그냥 실패해서 가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았어요.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딴 건 몰라도 진짜 지구과학은 무조건 다 맞아서 최선은 다했다는 소리는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진짜 죽기 살기로 풀었던 것 같아요. 지구과학은 어떻게 풀었는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진짜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실수하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정말 약간 불사른 느낌 마지막? 이 공부법을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인생을 걸고 공부를 했다 라는 말에 표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님, 저희 못다한 이야기는 지금 이제 제가 당이 떨어지거든요. 좀 달달한 거 좀 마시면서 좀 더 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 영호님, 제가 28입니다, 올해. 이 나이 때 소통하는 분 좀 있나요? 저희 동기들 25, 뭐 24 이런 친구들이 형 안녕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저도 그 형님. 사실은 제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이거 한다는데 뭐 신청할 사람 누가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올렸어요. 어디에? 단톡방에? 예. 큰 데는 아니고 이제 그 몇 명 이렇게 나이 좀 있는 친구들만 따로 방을 좀 펴놨거든요. 그래요? 좀 있어요? 예. 29, 30, 31 그리고 저 이렇게 거기도 다 직장 생활 하다 온 친구들이라서 어떠셨어요? 딱 1년 생활해보고? 그래서 제 걱정은 이제 딱 얘기해서 애들이 안 놀아줄까봐. 솔직히 막 그 젊은 친구 사이에서 너무 또 꼰대처럼 안 느껴지면. 항상 그건 주의하려고 해요. 물어보기 전에 라떼를 말하지 말자. 와, 진짜 대박이네. 이게 똑같네. 절대 먼저 얘기하면 거기서 꼰대가 되거든요. 그죠? 일단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나이대가 머리가 하얘질 나이거든요. 흰머리, 염색이 풀리는 걸 매우 경계하면서 옷도 최대한. 그래서 애들이 쟤네들은 왜 교수님하고 돌아다니 이런 소리 듣지 않게. 조선대 의대 말고 또 쓰신 곳이 있나요? 다른 곳도 다 의대를 썼었고요. 사실 조선대는 제가 왔던 이유가 탐구 한 과목을 빼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유리했죠. 세 과목이 워낙 높으니까. 다른 의대는 거의 그러면 좀 어려운 상황이었나요? 작년 기준으로는 이성적이었으면 잘하면 붙을 수 있는 대학들이 몇 군데 떴었거든요. 의대 기준으로도? 그런데 작년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과생들이 전부 다 점수가 오른 거예요. 통합이라서. 그래서 입결이 다 높아졌어요. 모든 학과가. 이과 쪽은. 조선대 의대를 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네. 그럼요. 최고의 대학입니다. 이보다 더 다사다난한 수험생이 NCC에 출연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수능을 보게 될 수험생 여러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고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 달려온 본인 스스로를 조금 칭찬해줘도 될 것 같아요. 많이 힘든 길이거든요. 부족한 부분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수능 당일날은 들어가서 그냥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온 것들을 그냥 그만큼 풀어내놓고 온다라는 차분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수능에 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매우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학생이라고 저는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NCT 30이라 주인공 곽영호님의 이야기가 올해 수험생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수험생이 될 우리 여러분들께 큰 에너지가 되었으면 한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오늘 30이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NCT 30이라 주인공 곽영호님의 의사 라이프 화이팅! 화이팅!